안녕하세요, 선생님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? 두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몫이 1보다 작은 경우였는데 요번에는 이제 몫이 1보다 큰 경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몫이 1보다 큰 경우. 자, 저번에 배웠던 거에서 몫이 1보다 커지는 것만 추가되는 거니까 한번 잘 보면 될 것 같아요. 1번 크기와 같은 한지 5장을 남김없이 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. 한 명이 가지게 되는 한지의 양을 구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. 자,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. 이때 한 명이 가진 거니까 여기서는 뭘 해야 된다? 나눗셈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여러분에게 항상 선생님이 자, 이번 단원이 분수의 나눗셈이라서 무조건 나눗셈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선생님이 먼저 상황을 꼭 생각하고 풀었으면 좋겠다. 이런 이야기들을 꼭 하고 있죠. 맞아요. 기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한 명이 가지게 되는 한지의 양을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. 선생님이 식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? 식은 이 상황을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. 그치? 그 다음에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. 쉽죠? 5장을 남김없이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는다라고 했으니까 5장을 그치 나누기 4명이 나누어 가지세요. 이렇게 해서 5 나누기 4로 써주면 되겠죠. 자, 두 번째 문제. 한 명이 가지게 되는 한지의 양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? 라는 거죠. 그쵸?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이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? 라는 것이에요. 옛날에 우리가 이 분수의 나눗셈을 알기 전이라면 5 나누기 4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? 그치? 5 나누기 4는 몫이 1이고 나머지 1 이렇게 풀었을 거야. 그치?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자연수의 나눗셈만 할 줄 알았을 때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나머지 처리를 했었죠. 하지만 이제 우리가 6학년 때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고 나서는 바로 이 나머지 부분까지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맞아요?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더 이 나머지 1 얘도 나머지 1도 4명에게 그치?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을까?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면 되겠죠. 이 방법을 이제 오늘 배우게 된다 요 말이에요. 자, 색종이를 사용하여 구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죠. 여러분이 수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기 위한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색종이를 이용했다고 치면 여기다 이렇게 그냥 색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려요. 5장을. 그러면 우리가 이 색종이 5장을 4명한테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했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? 자, 요거 한 장 한 명한테 주고 요것도 한 명한테 주고 너도 한 명한테 주고 이것도 한 명한테 주면 되겠지. 그럼 일단 한 장씩은 다 나누어 갔네?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? 얘를 4개로 나누어서 요 한 부분씩을 더 주면 되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. 맞아요? 자, 이렇게 수학을 공부할 때 선생님 뒤에 있는 공식만 쓰면 되지 왜 이런 거 설명해요? 선생님이 분명히 이해하겠지. 수학은 답만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. 이 과정을 여러분이 꼼꼼히 공부해야지 여러분의 바로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수학적 사고력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1년간 계속 이걸 강조하면서 가르칠 거고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여러분이 나중에 더 수학을 잘 이해하고 더 잘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되는 것이에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좋아요. 자, 그럼 2번 볼게요. 5 나누기의 4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. 자, 이제 이게 중요하지. 여기서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5 나누기 4를 구하는지 과정을 보면서 이 친구들의 그런 수학적인 아이디어들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익혀보는 거죠.
자, 1번 그림을 보고 준기가 5 나누기 4의 몫을 어떻게 구했는지 말해보세요 라는 거죠. 자, 첫 번째 방법은 이 준기라는 친구의 방법이에요. 방금 선생님이 풀었던 거랑 똑같은 방법이죠. 자, 준기가 구하는 방법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? 준기는 먼저 생각했어요. 5 나누기 4는 1, 그리고 나머지가 1이다. 그러니까 먼저 한 장씩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. 맞아요? 즉 4명의 친구에게 너 한 장, 너 한 장, 너 한 장, 너 한 장 이렇게 먼저 준 거지. 그러니까 먼저 한 명이 갖는 종이의 양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한 장을 먼저 받아가는 거지. 맞아요?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랑 중계 방법이 똑같은 거잖아요. 그 다음 남은 요 나머지를 4개로 나눈다. 그지? 그 중에서 한 부분만 가져가면 된다는 거지. 그럼 이 한 부분만 남은 걸 우리가 뭘로 표현해 주면 되겠어? 얘는 당연히 자연수보다 작으니까 분수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. 그러면 준기가 구한 5 나누기 4의 몫은 얼마야? 결국 한 장 하고 요 조그만 크기가 뭐예요?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한 조각이니까 얘는 얼마야? 4분의 1. 그러니까 준기가 구한 몫은 1과 4분의 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. 맞아요? 자, 그럼 준기의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자, 준기가 이 문제를 푼 방법은 결국 5 나누기 4라는 것을 할 때 먼저 한 장씩 나누어 줬다는 거지. 그 다음 나머지 1. 그 다음에 이 나머지를 결국 또 어떻게 했어? 나머지를 이렇게 1 나누기 4를 한 거지. 그럼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잖아. 그치?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가니까 4분의 1.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몫인 1 더하기 또 한 장을 나눈 4분의 1 두 개를 더하니까 결국 한 명이 가져가는 크기는 1과 4분의 1이 된다. 이렇게 풀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. 맞아요?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1과 4분의 1을 가분수로 표현하면 이거 우리 대분수라고 부르잖아요. 가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? 4, 1은 4 더하기 1. 그러니까 얘는 결국 4분의 5가 되죠. 자, 왜 그래요?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앞에 보시면 자, 여기 2를 말 그대로 하나 둘 이렇게 4개로 쪼갰지. 그럼 얘는 조각이 몇 개야? 하나 둘 셋 넷 5조각이잖아. 그치? 그러니까 4분의 5다. 이렇게 가분수로도 표현해 줄 수 있겠죠. 준기는 나눗셈의 자연수의 몫과 나머지를 이용한 방법이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번에는 지혜가 생각한 방법을 한번 배워볼게요. 자, 지혜가 생각한 방법하고 준기가 생각한 방법이 조금 다르죠. 자, 지혜는 이렇게 풀었어요. 자, 지혜는 어떻게 푼 것 같아요? 딱 보니까 자, 지혜의 방법. 자, 지혜의 방법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랑 비슷해요. 5장 나누기 4 이거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지혜는 어떻게 풀었어? 한 장 한 장 한 장을 다 나눈 거지. 즉 1 나누기 4를 몇 번 한 거야? 5번 해가지고 그 몫을 전부 다 뭐 해주면 돼? 더해주기만 하면 될 거다.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한 거야? 한 장 한 장을 4명이 다 나눠 갖는 거야. 1 나누기 4는 4분의 1이야. 즉 무슨 말이야? 요거를 한 장 한 장을 다 4분의 1로 나눈 거지. 이렇게. 그지? 그래서 4분의 1씩 나누고 당연히 한 명이 나눠 갖는 건 요만큼이 될 거 아니에요. 그쵸? 4분의 1. 즉 여기 있는 이렇게 4분의 1이 결국 나누기를 5번 하니까 4분의 1이 몇 개 나오겠어요? 결국 여기 있는 요 5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지혜가 구한 5분의 4의 몫은 하나를 전부 4조각으로 나눈 걸 5번을 했다. 그러니까 5 나누기 4의 몫은 결국 4분의 5가 된다. 준기가 구한 몫과 같은가요? 맞죠? 같습니다. 똑같은 식이고 구하는 방법은 결국 두 가지였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자, 준기와 지혜가 구한 방법을 비교해 보세요 라고 돼 있죠. 맞아요? 네. 둘 다 결국 4분의 5 답은 똑같고요. 그쵸? 네.
준기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면 준기는 그치? 준기는 결국 어떻게 풀었다고 볼 수 있어요? 먼저 한 장씩 주고 그치? 그 다음에 한 장에 나머지를 4로 나누기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죠. 그쵸? 한 장을 또 나머지 4로 나누었다. 반면에 지혜가 구한 방법은 뭐였죠? 지혜가 구한 건 결국 뭐였더라? 모두 한 장씩을 4로 나누고 이 과정을 5번 반복했지. 맞아? 그래서 모두 더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. 자, 그러면 여기 가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. 자,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일반화된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 하나의 식을 세워보는 거죠. 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세워보는 거야. 쉬워. 어렵지 않죠? 자,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자, 만약 여기 세모 나누기 동그라미라면 자, 요걸 분수로 나타내는 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? 지금 우리 앞 시간에 배웠지. 뒤에 있는 게 어디로 가면 돼? 분모로 가면 되죠. 동그라미 분에 앞에 있는 걸 분자에 써주면 되니까 세모 이렇게. 그럼 똑같이 5 나누기 4는 뭐가 되는 거야?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가니까 4분의 5 이렇게. 만약에 얘를 대분수로 표현하고 싶으면 그치 1과 4분의 1 가분수 대분수로 나타내는 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일반화된 식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보았습니다. 맞아요? 세모 나누기 네모는 세모 나누기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분의 세모 이렇게 일반화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. 자, 그러면 밑에 있는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?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봅시다 라는 거죠. 쉽죠?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? 뒤에 있는 걸 분모 그러니까 5로 보내고 앞에 있는 게 6 이렇게 가면 되죠. 맞아요?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야? 결국 1과 5분의 1. 자, 가분수로 나타내도 되고요. 그치?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거는 가분수도 맞는 거고 그 다음 또 대분수도 맞는 거야. 두 가지로 다 써도 맞는 거죠. 근데 이 두 가지 다 나타내는 거 습관처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8 나누기 3. 얘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, 결국? 자, 3분의 8 이렇게 되겠죠? 이것도 맞고 대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? 분자를 분모로 나누니까 3이 6 되고 2가 남죠? 그러니까 몫이 2니까 2와 3분의 나머지 두 조각 이렇게 2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? 너무 쉽죠? 그 다음 9 나누기 4. 이거는 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? 우리 풀었던 거. 자, 준기의 방법으로 푸는 거 여러분이 한번 해볼래? 준기의 방법대로 푸는 거. 한번 생각해 볼까? 9 나누기 4는 우리가 이번에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했는지 여기다 준기가 나누기 한 거 여러분 잠깐 멈춰놓고 한번 준기가 하는 방법대로 설명해 보세요. 했나요? 자,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. 9 나누기 4니까 준기의 방법대로 하면 얼마야? 한 명이 2장씩 받고 나머지 몇 장이 남아? 한 장이 남아. 그러면 일단 애들은 다 2장씩은 받는 거고 나머지를 또 나누어 주면 되죠. 그러니까 여기다 1 나누기 4를 또 해주면 되지.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? 4분의 1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장하고도 얼마를 더 가져가는 거야? 4분의 1을 더 가져가는 거야.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? 2와 4분의 1 이렇게 된다. 답을 구할 수 있지. 준기의 과정을 구한 친구는 이렇게 식을 쓰면서도 풀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겠죠. 맞아요. 자, 마찬가지로 가분수로 표현하면 4분의 9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그럼 이번에 여기 13 나누기 7은 지혜의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? 자, 지혜의 방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자, 멈춰놓고 한번 해볼래요?
해보셨나요? 지혜 방법은 무슨 말이야? 1 나누기 7 얘를 먼저 한 거지. 즉 13장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을 7조각으로 나누는 거야. 그러면 한 명이 가져가는 건 뭐가 돼? 7분의 1이 되는 거지. 근데 이 과정을 몇 번 하는 거야? 13번을 하면 내가 한 명이 가져가는 양을 구할 수 있겠지. 그러니까 결국 7분의 1이 몇 번 있는 거예요? 결국 13번이 있는 거지.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니까 지혜의 몫은 7분의 13 이렇게 답이 나오는 과정이 되겠죠. 맞아요? 네. 그러면 13 나누기 7은 결국 7분의 13 이렇게. 대분수로 하면 1과 7분의 6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. 쉽죠? 꼭 과정을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준기의 방법, 지혜의 방법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의 원리를 꼭 이해하고 그 다음 여기 있던 일반화하는 거. 만약 이 과정이 좀 어려운 친구는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.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간다. 그치? 앞에 있는 세모는 분자로 간다. 요렇게 해서 분수로 표현해주면 된다는 것만 기억해줘도 될 것 같아요. 자, 이번 시간에 암호는요. 이번 시간에 암호는 선생님이 옛날에 좋아하던 밴드연,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자우림이라고 하는 밴드가 있었어요. 자우림이라고 하는 가수를 암호로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